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제안서를 한번 가져와 봤냐면요. 22살의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 자, 남성분이신데요. 22살의 남성분. 직업은 회사 사무직 종사자, 이렇게 사무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두 가지 제안서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진단비만 들어가져 있는, 진단비만 들어가져 있는 제안서와 여기는 수술비가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면은 진단비도 있지만 암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그리고 70일 질병 수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비가 포함된 제안서와 이 두 가지 제안서 중에 어떤 제안서를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제안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제안서 이렇게 보시면은 암 진단비, 자,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진단비 특약들이죠.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특약들. 가입 금액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간에 보험료나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보시면서 결정해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단비 특약들만 설계를 하는 부분과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암 수술비라든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그리고 그 아래 71대 질병 수술비까지 이렇게 수술비 특약들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문의를 딱 해주시거든요. 이런 수술비 특약들을 꼭 가입을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필요한 특약들만 준비하고 싶고 정말 큰 병 걸렸을 때 큰돈 들어가는 보장만 준비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나중에 암으로 수술할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 71대 질병 수술비에 있는 71가지 질병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술을 내가 살면서 다 받지도 않을 텐데 꼭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수술비 특약들도 하나하나, 이 특약들 하나하나가 보험료를 분명히 소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가 딱 필요한 보장만 준비를 하고 정해진 보험료 안에서, 그리고 이런 수술비 특약들까지는 준비를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큰돈 들어가는 그런 질병에 대한 큰 보장만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특약을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진단비로 아주 간단하게만 설계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22살이시면은 젊은 축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직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신데,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한데 젊다고 해서 꼭 그래도 이제 수술비는 젊으시니까 가입해야지 이런 개념은 없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진단비 특약만 설계를 해서 정말 이제 큰돈 들어가는, 큰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진단비는 내가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지만 보장되거나 입원을 해야지만 보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단비만 설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효율적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수술비 특약을 설계하는 보험과 수술비 특약을 설계하지 않은 진단비만 들어가는 보험,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이 기본적으로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돌려받게 돼 있잖아요. 네. 일정의 자기부담금을 이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70%면 70%, 80%면 80% 이런 식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요 수술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 네, 충당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살 남자 고객님이 10년 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수술비 같은 거 좀 나와도 뭐 한 10만 원 단위 아니면 100만 원 단위로 수술을 어느 정도 했어도 난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장받으면 된다. 이런 분들께서는 뭐 본인의 기호에 따라 보험료를 굳이 내지 않고 수술비 특약은 안 하겠다. 대신에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진단비에 관한 부분만 보장을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진단비 특약만 딱 준비를 하는 거. 나머지 뭐 이제 수술비라던가 뭐 하다못해 입원 일당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약들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고 정말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진단비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 실손의료비 보험은 변수가 조금 있어요. 변수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암진단비나 뭐 암수술비 이런 부분은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물론 뭐 갱신형으로 설계도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설계하면 정해진 금액으로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뭐 이제 22살이 고객님이 가입을 하셨으면 41세까지 보험료 내시고 42세부터 보장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50대, 60대에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실손의료비 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년마다 갱신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라는 게.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보장 내용이 좀 바뀌어요. 보장 내용이 바뀌게 되면 어떤 자기부담금의 공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똑같은 병원비를 냈어도 보장받는 금액의 비중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가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갱신되는 부분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부담이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나이가 뭐 60세가 넘으시고 70세가 넘으시면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돼가지고 유지를 뭐 사실상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떤 보험료가 갱신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장 내용이 일정한 주기로 해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시고라도 이런 수술비 특약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해보시는 것도 좋다. 살짝만 보험료에 좀 더 여유를 두시고 조금 더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서 이런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네. 왜냐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물론 이런 수술비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설계되지 않은 입원 일당 뭐 등등의 어떤 특약들, 다양한 특약들, 진단비 외의 특약들도 어느 정도 보완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손의료비 보험 자체가 이렇게 비갱신형 보험 이런 게 아니고 갱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이제 고객님께서 나중 가서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또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네. 마냥 그냥 뭐 난 실비 있으니까 이런 수술비는 필요 없다, 수술비 특약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짝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진단비만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가입 제한서를 놓고 제가 한번 비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진단비 특약만 가입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괜찮고,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건 또 어떤 경우에 괜찮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아주 특이한 경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실비 보험 당연히 있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진단비만 가입하시는 경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수술비 특약도 같이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진단비만 가입하는 경우와 수술비 특약도 같이 가입하는 경우를 놓고 비교를 할 때 항상 염두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실손의료비 보험의 갱신인 것 같아요. 네, 실손의료비 보험이 이렇게 갱신이 되면서 나중에 보험료가 이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보험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봐왔기 때문에 만약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이제 유지를 못하면 이런 혹시나 뭐 수술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고객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이제 보험료가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는 특약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단비에 수술비 정도까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뭐 고객님들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뭐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설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진단비만 가입할 때와 진단비랑 수술비 같이 가입할 때 그러한 보험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보장 분석이나 증권 분석 그리고 이런 뭐 진단비, 수술비, 특약들 설계하는 부분 상담 필요하시면 보험인 서울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